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HLB입니다. HLB에 대한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신한증권하고 JP모건의 창구를 통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들어갔어요. 자, 신한증권하고 JP모건에서 불법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신고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하겠죠. 조사 착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이 빠르게 청산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즉 지금부터는 쇼크오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HLB 수급을 한번 보시면 요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JP모건이 오늘 29만 5,899주를 샀어요. 그쵸? 대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이 HLB를 이렇게 대규모 매수한 적이 없어요. 30만 주 가까이 하루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둘러서 공매도 청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들의 빠른 쇼크오버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JP모건이 자기가 불법 공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공매도 전체 물량들을 볼게요. 자, 2월 11일 기준으로 보시면 HLB 공매도가 대략 한 300만 주 됩니다. 297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게 대부분 알고리즘 설정 장고입니다. 그래서 300만 주가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되면, 붕괴가 되면 일거의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의도의 제보가 있어요. 특히나 JP모건의 불법 공매도 빠르게 청산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하루 만에 지금 30만 주가 들어왔어요. 이런 물량들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자, 그러면 수급이 왜 개선이 되느냐?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엘레바 테라퓨틱스,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지금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자,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HLB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미국 자회사. 자, 그런데 여기를 쭉 보시면 여기 프레스 릴리시스 앤 뉴스라고 돼 있죠. 그쵸? 무슨 말이냐? 뉴스에 보도된 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게재를 해놨어요. 뉴스에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느냐? 미국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엘레바 테라퓨틱스 announces the formulation and members of a scientific advisory board. 자, 요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언쭉 여기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걸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언론에 뉴스가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1월 27일이죠. 1월 27일 날 나온 뉴스예요. 해석을 해보면 엘레바 테라피틱스 과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를 발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목적이 있겠죠.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쵸? 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좀 확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불가능한 간암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출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간세포암, 간암 항암제에 대한 출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미국에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뭡니까? FDA 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자, 이 출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는 어떻다? FDA 승인이 거의 난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기류가 FDA 승인이 나는구나 라는 거죠.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1월 27일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 1월 31일자 뉴스를 보시면 HLB 가남신약 칼렘 리주맙 CMC 지적사항 보완 완료했다라고 했어요. 자, 항서제약이 24일입니다. 1월 24일 날 FDA 자, CMC 제조 공정 관리죠. CMC 실사 후에 지적받은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완 완료했다. 자, 지적사항, 요 미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했고 이거를 완료해서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1월 24일이에요. 그리고 언제 나왔습니까? 1월 27일 날 미국에서 뉴스 나온 게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FDA 승인을, 그쵸? 이제 더 이상 FDA가 딴지를 걸 게 없어요. 딴지를 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FDA 승인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불법 공매도뿐만 아니라 일반 공매도도 빠르게 청산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또 재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뉴스가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HLB 간암치료 이러면 2월에 FDA 승인이 나오겠다. 자, 미국에서도 1월 27일 날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 지금 한국에서도 2월 6일 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자, 푸드파가 언제입니까? 3월 20일이에요. 자, 3월 20일이 마감 기간인데 요거 전에 한 달 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략 2월 20일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2월 20일경, 좀 늦으면 3월 20일 전에는 FDA 승인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미국 쪽에서도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허예민 연구원 올해보다 내년 유한 HLB 알테오젠 글로벌 도약 기대해주다. 자, 지금 이 허예민 연구원이 누구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의 바이오 그리고 제약의 애널리스트인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 그걸 언제 얘기했냐면 24년도 작년 4월 16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 4월 16일에 키움증권의 바이오 제약 베스트 애널인 허예민 연구원이 24년보다는 25년에 글로벌 도약 기대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탑20, 탑 2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이라고 얘기했어요. 올해는 알 수 없지만, 즉 24년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기대가 된다. 여의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 허가 신청 단계에서 승인될 확률이 얼마? 92%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난다. 92% 확률이다. HLB는 결국 승인이 난다라고 지금 여의도 제도권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FDA 승인이 나게 되면 글로벌 탑 20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탑 20이면 20위권 아니 117조입니다. 117조. 결국은 키움증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FDA 승인이 나면. 그러면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항서제약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항서제약이 칼렌루즈마 판매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 요 당시가 언제냐면 HLB의 리보세나립을 가지고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판매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요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5.78배, 대략 6배가 주가가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칼렘리주맙을 판매를 하면서 다시 2배가 올라갔어요. 총 12배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러면서 시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총이 120조가 됐어요. 자,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리보세나립과 칼렘리주맙을 판매하면서 120조가 됐죠. 자, 그러면 중국보다 미국이 월등히 큰 시장입니다. 여긴 누가 단독적으로 판매를 합니까? HLB가 단독으로 판매를 해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마찬가지 리보세나립과 칼렌리주맙을 판매하면
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공매도 세력들을 또는 공매도 세력들은 빠르게 청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면 우리가 이걸 또 봐야 돼요. 우리가 리보세나립이 단순하게 간암 치료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적응증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2차 치료제, 호치킨 림프종, 위암, 식도암, 빈두암, 비소포 폐암 뭐 이런 것들, 위암 이런 쪽으로 이제 FDA 승인이 간암에서 나게 되면 다른 암종으로도 확장해서 향후에 FDA 승인 절차를 또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HLB가 내년까지 3개 신규 항암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간암, 선항암, 내년 상반기에 당간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HLB가 제2의 키트루다를 개발 추진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는 FDA 승인 중요합니다만 향후에 주가를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요거를 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오타가 났네요. 2025년 올해죠. 3월 내에 간암 신약 FDA 승인.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선항암 치료제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등재 그리고 상업화입니다. 뭐 임상 진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업화, 즉 시판하겠다라는 거죠. 자, 선항암은 이제 치료제는 판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당간암, 이게 중요합니다. 당간암 치료제, 당간암 치료제 연말까지 NDA, 즉 신약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신약 신청을 하겠다. 자, 이 당간암 치료제는 뭐냐면 리라푸그라티닙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에요. 자, 이거는 근데 중요합니다. 암종 불문 항암제로 개발이 가능해요. 1차적으로는 당간암 치료제로 신약 신청을 하겠지만 향후에는 암종 불문 항암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모든 암의 치료제로 쓸 수 있는 모든 암에 쓰이는 항암제로 개발을 하겠다. 암종 불문 치료제로 개발. 그래서 2017년 키트루다 이후에 암종 불문 치료제 시작 선점이 목표다. 이 키트루다가 뭐냐면 머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죠. 얘네가 만든 면역 항암제고 얘 키트루다 보시면 모든 암에 쓰여요. 모든 암에 다 씁니다. 근데 지금 이 키트루다를 넘어가는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이거를 넘겠다라는 건데 자, 요걸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요게 보세요. 이미 이 푸그라티닙은 지난해 즉 24년도 10월에 혁신 신약으로 지정을 받았고 FDA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초 릴레이에 자, 이 임상 이상 이미 임상 이상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신약 신청 NDA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신약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임상 이상 데이터를 검토했더니 당간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 신청 NDA를 제출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고했다. 누가? FDA가 HLB에게 야, 이 푸그라티닙 이거 당간암 치료제로 야, NDA 즉 신약 신청에 먼저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치료제로 언제 나옵니까? 26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리라푸그라티닙은 릴레이 테라피틱스에서 임상 이상이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이제 NDA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누가? HLB가 도입을 했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향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당간암 치료제로 NDA 진행 예정, 암종 불문 치료제로 임상 확장 예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1차로 첫 번째는 당간암 치료제로 NDA를 신청을 하겠지만 그다음 이걸 확장하겠다. 임상을 더해서 암종 불문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임상을 했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당간암에서도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고용암에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암에도 뭐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식도암 등등등.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환자 모집 통해서 암종 불문 치료제 잠재력 입증하겠다. 그러면 1차는 당간암 치료제로 NDA 신청하는데 이거는 그렇죠? FDA에서 먼저 공고를 했고 그럼 나오고 그다음 키트루다급으로 이제 또 치료제로 외형 확장해서 암종 불문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참고로 26년까지 세계 신규 항암제 확보하는 거고 암종불능 항암제로 개발. 리라푸그라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걸 보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HLB는 추가 임상 통해서 이제 이를 입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재료가 뭐냐? 그렇죠? 이 트리거는 뭡니까? 추가 임상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를 보시면 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고요. 이게 이제 21년도 4분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죠. 요때가 언제냐면 작년 1, 2, 3, 4분기에 계속 증가하죠. 이미 작년에만 연매출 40조 이미 초과 달성했어요. 근데 이거를 리라푸그라틴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아마 키움증권에서 목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시총 100조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뭐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저점이 올라가죠. 저점이 올라갑니다. 그쵸? 저점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저점이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역삼각형이라고 해요. 그쵸? 이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제 고점을 넘어가거나 물론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할 수 있죠.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그런 지점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뭐다? 공매도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런 패턴,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